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증시 폭락 오기 전에 이것부터 붕괴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저는 증시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과연 뭐부터 움직이기 시작할지, 만약에 증시가 빠지기 전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길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확인하고 나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한 방향대로 하락할 수도 있겠나라고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제 시각과 제가 이제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정말 요새 좀 응원하고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달아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꼭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뭐냐면 5월 관세가 어느 정도 유예가 됐죠. 중국 쪽에서.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의 입항 물류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미국 중국 간 관세 휴전으로, 그러니까 유예가 됐죠. 90일 동안 중국발 미주 노선 운임이 내달 말까지 현재 2배 수준까지 뛸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달 말이면 언제입니까? 6월 말이죠. 6월 말까지 거의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운임이 2배나 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게 뭐였냐면 분명히 연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5월에서 8월에 이 물동량을 엄청 늘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가 2분기에도 분명 더 들어올 거다 생각했는데 이미 그게 운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통상 7월에서 10월에 부과하는 최소 $1,000 이상의 성수기 할증료가 언제 들어온다고요? 6월부터 부과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입항을 시켜야 관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8월 넘어서 입항을 시키면 이거는 관세 유예에 수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입항을 언제 6, 7, 8 안에 빠르게 입항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7월, 10월에 부과를 시키면 사실 의미가 있습니까? 운임에? 왜냐면 그때 이미 다 끝났을 텐데. 그러니 빠르게 원래 부과하는 시기보다 좀 더 빠르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미 서한 운임은 $3,091로 미중 관세 인하 발표 직전인 9일 대비해서 약 31%가 증가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관세가 인하됐냐 또는 유예됐냐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지금 운임이 30%나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0%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중 관세 합의 이후 중국발 미주 노선의 컨테이너 예약은 21,530 TEU, 그러니까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한 개가 2만 개로 늘어난 거고 총 몇 개가? 원래 한 5천 개 정도였는데 이게 2만 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약 300% 가까이 한 4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임이 얼마? 벌써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운임이 벌써 영향을 주기 시작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사재기가 주는 영향이고요. 해상 운임 급등으로 수출입 기업 물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번 8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미국이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수출하는 기업이 이 물류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운임이 크게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 물류비가 올해 6,407억 원, 이게 1분기, LG전자는 7,845억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걱정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얘네들은 애초에 일부만 이 시가로 결정을 하고 대부분은 중장기로 이미 운임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몇 달 안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장기 계약 운임을 많이 이용하는 대기업에 비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장기 계약을 해요. 근데 현물 스파도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가입니다. 지금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비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돼요. 언제? 6, 7, 8에. 미주 노선 선복 공급량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최소 2주, 3주 이상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6월에서 한 7월 정도는 운임이 올라간 상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2분기에 타격을 입는 기업들 또는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분명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가에, 이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임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단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냐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상태 보니까 물가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운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안정화를 만들어 왔어요. 언제? 4월에. 그래도 관세가 부과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딱 관세유예 합의를 하고 나서 단기간에 치솟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서한, 동한 둘 다 급등했고 총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운임지수가 추세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단 며칠 만에 한 30%씩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운임이. 이걸 눈으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전망했던 게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실제 현실화가 되고 있구나.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시겠지만 반도체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게 적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거? 삼성전자 거, SK하이닉스 거 수입해야겠죠. 그럼 수입을 하는데 원래 10 정도 수입하던 거를 더 많이 수입해. 20, 30을 수입해. 그럼 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가는. 이달 초, 그러니까 5월 초에 삼성전자는 구형 DDR4 D램과 DDR5 D램 가격을 두 자릿수로 높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높였다. 그 뜻은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뜬금없이 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납니까? 뭐 엄청난 스마트폰, 노트북 대단한 게 나왔나요?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의미 있는 뭔가 발표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뭔가 이유 없이 왜 늘어나겠습니까? 사재기라는 거죠. 그래서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의 4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65달러로 전월보다 22%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22%나 사재기 영향으로 단가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만큼 몰린 거죠. 이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야 미리미리 사놓자. 야, 미리미리 관세가 지금 90일 유예된 상태에서 미리미리 쌓아놓자. 그래서 미국 주요 고객사들은 관세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 재고를 확보해 두자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 1월, 2월, 3월에 싹 사둔 거고 1, 2, 3월에 몰리면서 그 단가가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고 그 영향을 주면서 전체 단가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D램 가격이 이렇게나 구조적으로 반등하거나 상승할 만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굳이 반등세가 이어진다는 거죠. 보통 예상치가 언제였냐면 한 3, 4월쯤이었어요. 온디바이스 AI가 개화되는 시기. 근데 너무 빠르게 반등했는데 그 이유는 관세다. 그래서 구형 D램은 장기간 침체를 겪은 탓에 신형 DDR5 제품보다 인상률이 가파르다. 이 뜻은 뭐예요? 인상률이 가파르다는 뜻은 하락률도 가파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사재기라는 게 뭐예요?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수요가 100이고 이걸 원래 25씩 나눠서 샀다면 분기마다 1, 2, 3, 4분기에 이거를 1월, 2월에 100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1, 2분기에 100을 다 사버렸으면 3, 4분기는 뭐예요? 살 게 없어지는 거죠. 사더라도 찔끔인 거고. 이거는 애초에 사재기는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의 수요를 앞당겨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뒤쪽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단가를 끌어올리고 운임을 끌어올리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영향 주겠습니까? 당연히 수출 국가한테도 피해가 가겠지만 누가 수입 국가한테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미국의 PPI와 CPI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의 물가, 이건 소비자의 물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여기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까지 판단을 하죠. 미국 노동부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0.2% 상승을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2% 정도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빠졌다라는 거죠. 뭐야 물가가 오히려 빠졌네? 분명히 4월에는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왜 빠졌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안도를 하고 있죠. PPI 하락은 미국 경제의 물가 상승세의 둔화 신호다. 그러니까 원래 관세가 부과되면은 그 관세만큼 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4월 물가가 괜찮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4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이건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것도 2.3% 상승하는 데 그쳐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뭐야 PPI도 그렇고 CPI도 안 올라갔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1분기에 이미 사재기를 해놓은 걸로 단가를 막고 있는 겁니다. 4월 정도는 1분기에 사재기한 걸로 틀어막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에는 단가가 오르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운임 가격이 상승했고 관세 부과가 시작됐어요. 근데 5월, 6월이 지날수록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이미 4월부터 관세 들어갔죠. 보편 관세 플러스 이 중국 관세 부과됐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운임 이미 6월부터 올린다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가격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5월, 6월 지나갈수록 물가에 영향 줄까요? 안 줄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줄 수밖에 없고 이미 단가 상승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재기는 결국 미리 당겨 산 겁니다. 원래 100 정도의 물량을 우리 120 살 게가 아니에요. 100 정도의 물량을 1년 동안 나눠 사야 될 거를 미리 산 겁니다. 그럼 1분기 무관세였죠. 그 다음에 2분기부터 관세 10%,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부과됐고요. 그리고 최대한 7월 상호관세 유예 이전까지 사재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7월 넘어가서는 상호관세까지 부과되면 25%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전까지 미리미리 사놔야 됩니다. 특히 LA항 입항을 중국 관세 유예까지 겹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동맹국의 유예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중국 유예까지 했죠. 그래서 최대한 앞당기면서 운임 가격까지 올라갔어요. 관세에 중국까지 유예시켜주면서 운임 가격까지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물가가 지금 단기간에 좀 크고 빠르게 사재기 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과 물론 대기업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중소기업의 운임 가격 영향이 있을 거고요. 추가로 뭐 있어요? 관세 영향 당연히 있겠죠. 최소 10%에서 30%까지 중국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재기 단가 상승. 아까 얘기했지만 관세에다가 사재기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하고 있죠. 이 영향은 분명히 5월부터 천천히 들어갈 거라 봐요. 5월, 6월. 그러면 1분기 사재기 물량이 2분기 중에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럼 단가가 어떻게든 꽉 잡고 있던 게 상방으로 풀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럼 2분기 말에서 3분기에 단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5월에서 6월쯤부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CPI와 PPI에 분명히 5월에서 6월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상승하고 반등하는 게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5월 CPI와 5월 PPI가 나오는 6월 중순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때부터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4월쯤부터 사직이 끝나고 5월부터 단가가 올라간 상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가 상승의 복합적인 요인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결국 수입국인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수출국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를 입는다면 이 단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다면 분명 미국이 받겠죠. 4월 안정화된 CPI, PPI가 6월에 발표되는 5월 수치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움직이는지. 특히 에너지나 식량 가격을 제외한 5월 근원 CPI, PPI 상승폭에 따라 국내 기업 3분기 가이던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CPI, PPI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국내에서 이미 수출을 할 때도 운임을 비싸게 줬다는 소리고요. 추가적으로 사재기 있기 때문에 3, 4분기의 수요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3분기 가이던스 전망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미 올해 수입할 물량을 미리 당겨서 다 수입해놨기에 3, 4분기에는 국내 기업의 수출 물량이 적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왜? 총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간 수요가 늘어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초부터 계속 조심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 초까지 아마 계속 고가놀이를 하다가 추세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6월 초 조심 무조건 해야 된다. 계속 지금 저는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괜찮아. 그러면 저는 괜찮으니까 갑시다. 괜찮으니까 우상 봅시다. 하겠죠. 근데 만약에 안 괜찮으면 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분명 먼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의 조건은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그대로면 공급이 떨어져야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가 올라가 공급이 그대로일 때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수요도 오르고 공급도 오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뭡니까? 지금 상황은 아시겠지만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올라간 이런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수요가 미래 수요를 땡겨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단가 상승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6월에 좀 6월 초쯤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6월 초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뭔가를 매수하거나 뭔가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분할로 접근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지금부터 우상향을 보겠습니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나오는 숫자들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무조건 하락해요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럴 증거나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일단 조심하겠다. 언제까지? 적어도 6월 초까지는, 초에서 중순까지는 조심하겠다. 근데 만약에 괜찮으면은 다시 우리는 포지션을 상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적어도 지금은 저는 관망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눈에 보이는 숫자와 눈에 보이는 수치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고 행동할 거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제가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고 검색을 하느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써있죠. 실제 이 트럼프 정책 수혜 독점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무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2일, 21일, 20일, 19일, 16일, 15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무료로 매일매일 장마감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에요. 매일매일 무료로 전부 다 올려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써주시는 거 정말 다 읽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고 여러분 하트도요. 여러분 제가 직접 눌러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그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혹시나 좀 의견이 갈리고 아니면은 뭔가 편파적이면 제가 하트를 못 눌러요. 왜냐면 혹시나 그거에 동의한다라고 생각할까봐 못 누르고 있어서 편파적인 시각보다는 뭐 응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에 제가 눌러드리고 다 보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